이번 시간에는 에너지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앞 시간에 일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에너지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에너지는 영어로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앞 글자 E를 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과 같은 단위인 줄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일과 에너지는 전환이 가능합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공책이 있고 5,000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냥 공책이 5,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5,000원을 내고 공책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공책과 5,000원은 다른 개념입니다. 일과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일과 에너지는 서로가 물물 교환을 해서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과 에너지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책과 5,000원의 관계처럼 둘 다 다른 개념이지만 교환이 가능하고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에너지에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살펴볼게요. 에너지는 일과 물물 교환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에너지는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지금 힘 같은 경우는 중력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중력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특별하게 mg라고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mg라고 쓰고 그리고 얘는 g가 9.8이잖아요. 그래서 9.8m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h를 볼 건데 위치 에너지잖아요. 지구를 기준으로 얼마나 위로 올라갔어, 얼마나 아래로 내려갔어 이걸 판단하기 때문에 이 h는 높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얘는 하이트의 h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더 수식으로 표현했을 때 f는 mg, h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9.8이라는 값을 대입을 하면 g에다가 9.8 넣으면 9.8mh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위를 주의해야 하는데 m은 질량이죠. 매스의 m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m은 반드시 단위가 킬로그램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h는 단위가 반드시 미터여야 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그램으로 나와도 킬로그램으로 환산해야 하고 킬로미터, 센티미터 나와도 m으로 환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위치라고 나올 때도 있는데 포텐셜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은 의미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얘네들이 일이다 보니까 투영해야 되는 개념이 앞에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인데 지구를 기준으로 물체가 반드시 이렇게 수직으로 이동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지구 기준으로 비스듬하게 이동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투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코사인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경우를 살펴볼 건데 만약에 중력은 이렇게 작용하는데 이동을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중력 직선의 이동거리를 투영해도 되고 이동거리 직선의 중력을 투영해도 됩니다. 뭐에 투영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코사인 값을 구하는 건데 지금 이 코사인 값은 똑같습니다. 얘네들의 각도가 변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값이 그대로라서 여기에 투영하든 여기에 투영하든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저는 이번에 중력에 대해서 투영해 볼게요. 그러면 중력에 대해서 투영하고 싶으면 이동거리를 쪼개는데 90도로 쪼개세요.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직각인데 수직인 거 빼세요. 수직인 거 빼면 평행한 것만 남죠.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바로 일이자 에너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엔 이동거리 직선에 투영을 해볼게요. 이렇게 투영을 하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90도로 쪼개셔야 합니다. 이동거리랑 수직인 거는 제외하세요. 그리고 평행한 것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행한 거 고려하시면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힘 곱하고 이동거리 노란색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노란색만 고려하시면 얘가 바로
일이자 에너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투영하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굉장히 신기한 게 기준면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상대적이에요. 네,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기준면이 되게 다양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기준일 수도 있고 여기가 기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극단적으로 여기가 기준일 수도 있어요. 물체보다 기준면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H를 계산해야 될까가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기준면에 따라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다 고려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가 기준인데 물체가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높이는 3 플러스 4 플러스 5 해서 12m입니다. 그리고 핑크색이 기준이라고 했을 때 물체는 5 플러스 4 해서 9m예요. 그래서 얘는 5 플러스 4 해서 9m다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물체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물체는 5m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그냥 2m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물체는 얼마지? 라고 하면 이제 물체는 마이너스 2m다 해주시면 돼요. 아래니까 2m, 위로는 플러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데, 그래도 만약에 물체보다 기준면이 높아요 라고 하면 그냥 마이너스 붙이고 2m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부호는 중요하지 않아요. 부호는 아래냐 위냐 방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호 떼고 생각하고 계산할 때는 그냥 숫자 2만 대입하시면 됩니다. 숫자 2만 대입하고 마이너스니까 아래쪽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계산된 값을 H에 대입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는 아래냐 위냐 눈으로 읽는 거고 그냥 숫자 자체의 절대값만 읽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랑 마찬가지로 중력이랑 이동이 되게 비스듬한 상황이에요. 비스듬한데 만약에 이렇게 직선으로 비스듬한 게 아니라 되게 꾸불통하게 비스듬한 거 있죠. 네, 보통 심하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했다가 최종적으로 여기 도착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하게 꾸불통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시작과 끝만 보셔도 됩니다. 시작, 끝 찝으면 돼요. 내가 어떻게 시작해서 끝으로 갔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이렇게 갔든 이렇게 갔든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시작과 끝 딱 찝으시고 이거를 직선으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딱 연결을 하면 이거를 쪼개시면 돼요. 얘를 이렇게 쪼개고 얘가 직각이에요. 그리고 중력이랑 직각인 거 무시하시고 평행한 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평행한 것만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일이자 에너지를 구하지? 라고 했을 때는 힘은 mg죠. 그리고 이동거리는 수직인 거 빼고 이 평행한 것만 고려하니까 이동거리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일이자 에너지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 위치 에너지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쓰는데 단위 주의하셔야 합니다. m은 매스의 m인데 단위 반드시 킬로그램이어야 하고, v는 속도예요. velocity. 여기서 v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미터 퍼 세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에너지이자 에너지와 1은 전환이 가능하죠. 그래서 1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이 유도 과정은 모르셔도 되는데 그래도 나는 원리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1단원에서 배웠던 거 복습을 하면 A에서 V 넘어가고 싶으면 적분해야 되죠. V에서 S 넘어가고 싶으면 적분해야 합니다. 근데 S에서 B로 넘어가고 싶으면 미분을 해야 하고요. B에서 A 가고 싶으면 미분을 해야 해요. 그러면 일단은 A가 고정됐다고 했을 때 A는 그냥 A인데 얘를 적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적분을 하면 AT라는 값이 나와요. 이게 고등학교 내용이라서 지금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는 고등학교 가서 원리를 배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B에서 S로 가고 싶으면 또 적분해야 되죠. 근데 이 적분은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 AT 제곱이 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걸 감안을 해서 한번 공식을 유도를 해봅시다.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한번 써볼게요. 힘은 MA죠. 그리고 이동거리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2분의 1 AT 제곱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AT 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얘는 2분의 1 MA 제곱 T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묶어볼게요. AT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근데 AT 제곱은 V네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 MV 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얘로 변한 거고, 그리고 얘는 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의 유도해라 라고 하면 얘네들이 결국은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잖아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이걸 이용해서 다시 계산을 해봤더니 결국은 에너지가 이렇게 공식으로 탄생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원리인데 뭐 원리는 모르셔도 되고 공식만 외우셔도 충분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파생된 개념인데, 통합과학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용을 참고하시라고 좀 써봤습니다. 근데 운동 에너지는 앞에서 2분의 1 mv제곱이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mv제곱 썼습니다. 그리고 운동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통합과학에서 나오는데 운동량은 m 곱하기 v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미적분을 하게 되면 더 알게 되는데, 운동량을 운동 에너지로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 V에 대해서 뭔가 더 적분을 하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운동 에너지에서 운동량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V에 대해서 미분을 하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미분하고 어떻게 적분해서 이렇게 탄생했지라고 하는 건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시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통합과학 고등학교 1학년 때 하게 될 때 운동 에너지랑 운동량이라는 개념도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랑 지금 배우는 일이랑도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참고용으로 생각하시고 우리는 공식만 외우셔도 충분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운동 에너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두 개에 대해서 연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연관해서 살펴보는 게 역학적 에너지예요. 앞에서 배웠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랑 앞에서 배웠던 운동 에너지, 이거 두 개를 합한 개념이 역학적 에너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두 개를 합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건 외부에 대한 방해가 없다라고 하면 보존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즉, 이 두 에너지의 합은 역학적 에너지인데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방해가 없다면 무조건 보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의 총량이 보존되는 거지. 각각의 비율은 달라요. 그래서 총량이 보존이 되는 거고,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의 비율이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즉 전체는 일정한데 얘네들이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고 이런 게 다양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가 서로 전환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두 개가 이제 다른 에너지긴 하죠. 다른 에너지긴 한데 어쨌든 에너지라는 특성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은 동일하니까 에너지라는 그런 특성이 동일하니 서로 체인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유명한 그림인 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정지에 있는 물체인데 물체를 정지에 있는 상태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바닥으로 도착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래가 0m, 위가 h라는 높이를 가졌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높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높이가 가장 높을 때 가장 위치 에너지가 높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mgh로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바닥에 도달했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제로예요. 근데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인 운동 에너지는 바닥에 도달하면 증가가 돼요. 그래서 얘를 수식으로 써보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는 운동 에너지 제로, 하지만 위치 에너지 최대 할 수 있고 아래서는 위치 에너지는 없지만 운동 에너지 맥시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보존된다라는 개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에너지랑 일을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를 어떻게 서로 변환할 수 있는지를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이 이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였어요. 그리고 일은 결국은 에너지랑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F라는 거는 M 곱하기 A로 표현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A를 저번 1단원에서 배웠던 A랑 연관을 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게 3-2단원인 거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게 3-1단원이에요. 1단원과 2단원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이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여기서 나오는 F는 MA의 A가 1단원의 A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적분을 하게 되죠. 네, 적분을 하게 되면 V가 되는 거고 V를 다시 적분을 하면 S가 되고 S를 미분하면 V 그리고 V를 미분하면 A가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1단원 할 때 그래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아직 미적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수치 자체를 아실 필요는 없는데 A를 적분을 해서 B가 되잖아요. 그럼 B는 AT로 표현이 가능하고 얘를 다시 적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S는 2분의 1 AT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분을 하게 되면 T가 점점 T가 곱해지는 횟수가 증가가 해서 최종적으로 제곱이 되고 만약에 미분을 하면 T의 곱해지는 횟수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미적분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2단원에서 배웠던 거, 1단원에서 배웠던 거 얘네 두 개가 가속도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좀 어렵게 내고 싶다라고 하면 얘네 두 개를 복합해서 문제를 내게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복합해서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A라는 값이 같은 그런 값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복합적으로 물어볼 경우에는 A라는 값을 매개로 서로를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과 에너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일단은 에너지 파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